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이더리움에 이어 다수의 밈코인이 동반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도지코인의 새로운 라이벌을 자처한 페페는 코인 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순위 22위까지 도달하면서 투자자들의 강세 랠리,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다시 뜨거워진 우리 시장,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가상화폐로도 기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연방이 허용하는 모든 기부자가 미국 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자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가상화폐 후보라는 메시지를 홍보하고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미국 달러 코인 등 인기 코인뿐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과 도지코인 등 밈코인 역시도 기부를 받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캠프는 선거법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가상화폐의 익명성 탓에 기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29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대를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일당 중 한 명인 강모 씨를 최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로챈 피해자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작년 4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A 씨에게 접근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코인 거래소 직원인데 내가 근무하는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 A씨는 강 씨에게 1억 2천만 원대를 건넸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강 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2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무려 20억 3,900만 원대로 추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갑에는 여전히 다수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번 발표로 지금까지 확인된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지갑은 총 32개로 늘어났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구 산하 해커 그룹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는 물론 암호화폐 탈취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라자루스가 지난 6년간 해킹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는 30억 달러, 한화로 약 4,1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2,400만 달러, 한화 약 3,270억 원을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라자루스는 해킹을 위해서 블록체인 개발자로 위장해서 개발팀에 합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해킹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9,625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520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93% 하락하고 있습니다. 749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 토큰 13.24% 상승하고 있네요. 3.935원입니다. 퀴즈톡 4.45% 상승해서 2.443원. 옵저버 3.57% 상승해서 2.406원입니다. 팬텀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125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2.52% 상승하고 있습니다. 1831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봉크 3.13% 하락하고 있습니다. 0.0434원입니다.
펠라즈 3.03% 하락해서 2,404원입니다. 스탯 3.02% 하락하고 있습니다. 193원의 가격입니다. 보바 토큰 2.8% 하락해서 521원, 로켓풀 2.59% 하락해서 28,970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실시간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가격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까지 그대로 알려주시는 곳 모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노란 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이제 오전과 오후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ETF 승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성이 승인이 아니라 승인 관련 뉴스로 네. 인해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줬었는데 염원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승인을 네. 바라는 그런 네네. 마음가짐으로 그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ETF 그 승인 관련 뉴스 호재가 나왔을 당시에도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뭐 이런 네.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호재가 나와주고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 급등 이후에도 뭐 조정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뉴스 같은 거에 접근하기 힘드신 이제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관련 정보 뉴스들을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지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제 네. 네이처 신호를 통해서 이제 신호등 매매 기법을 매매 지표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네.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네.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좀 궁금하다. 앞으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반 급등한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추가 재료를 좀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긍정적인 모습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와 주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치권에서 펼쳐지는 미공개 드라마들 이 감안을 해보면은 승인 소식이 코인 업계에 중대한 규제 관련 안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다소 완화적인 규제 환경이 예상된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ETF 승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승인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권 쪽에서 이제 승인 관련 쪽으로 이제 압박을 조금 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한번 넣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차트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부분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상단 부분에 이제 신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매물대 가격은 가격대로 따져보았을 때 가격대로 따져보았을 때 71.6K에서 72.8K 정도 구간이고요. 이쪽 구간에서의 돌파를 현재 실패하고 하락받는 캔들 패턴과 유사한 모습으로 캔들이 마감이 되었고 오늘자 캔들 패턴은 재차 말아 올려주면서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이나 내일 이제 ETF 관련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69.1K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하단 쪽에 67.4K 이전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볼 수 있는 67.4K에서의 리테스트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단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주게 된다면은 상단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시 73K 부근을 돌파해주면서 74K, 이제 75K, 76K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가격이 신고점 갱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평선 키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정배열 중에서 단기 조정이 들어와 주었으나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면서 상승 M파동을 그려주고 있는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단기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5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뉴스 관련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보고 있는 새로 만든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에는 이제 480-1 상단선 위로 가격이 돌파해주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신호등 지표를 언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요. 기억이 나실까요? 네, 초록색 위에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저기 선 두껍고 까만 선을 뚫어줬을 때 위에 있을 때 맞죠? 네, 위에 있을 때와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 초록색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셔라는 아닌데 초록색 구간에서 이제 저희 네이처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해야 조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까만색 선 기준선 위에서 가격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에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앞으로 모습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시차도 있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차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4시간봉으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4시간봉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자면은 일단 4시간봉에서는 이런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상승 채널의 상단 부분을 지금은 돌파해 주었다가 지금 살짝 돌파를 해주었다가 이제 트랩을 주고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된 상승 추세선을 그어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강화된 상승선을 그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강화된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 부분과 이제
하단 수평 지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69.1K 부근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매수 관점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선적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4시간 봉에서는 외봉이 등장을 하고 넥라인 네. 구간 이탈 이후 지금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었으나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등이 나올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강할 때 나오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 구간은 이제 빠른 눌림목 자리로서 분할 진입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29가 이평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보조 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4시간 봉에서의 이평선의 상태는 지금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거의 완료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인데 네. 단기 보조 지표는 지금 이 고점 방향성을 해소를 하고 골든크로스 이후에 가격이 반등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중기 및 장기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권을 이탈하고 나 지금 이제 하락 쪽으로 가격이 조금 빠져줄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배열로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일봉 단위에서 저항 구간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제외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 하락 방향성의 시그널이 유효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이 저점 부근을 이탈 혹은 이 20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하락이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이탈 이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60이동평균선이 올라와주게 될 거고요. 올라와주게 되면서 이 수평 지지선과 맞닿아 있는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67.6K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에서 구름대가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쪽 구간 22평 구간에서 이제 1차 매수, 이쪽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는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매수 타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이 같은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4천 달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투자자들이 가장 강한 이 매수 심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됐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다 보니까 이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는 이더리움 어떻게 좀 차트를 봐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 차트로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ETF 승인 관련 뉴스 호재가 등장을 함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승인이 거절될 확률보다는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쪽의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 폭이 아무래도 선반영이 조금 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일 이제 ETF 승인이 된다고 할 지연정 이제 최근 상승폭과 같은 상승폭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더리움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전고 부근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670불에서 3,730불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저항선을 돌파, 리테스트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 60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 그리고 구름대와 같이 맞닿아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강한 저항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급등이 나와줌에 따라서 돌파를 해주었고요. 급등이 네.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가격이 천천히 조정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은 이런 식으로 뭐 하락 ABC 파동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고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네. 다시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동시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와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타점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네. 올라주는 22평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 관점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일봉 보조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단기 및 중기 보조 지표는 이제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제 데스크로스가 등장하면서 과매수권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일러, 즉 폭발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장기 보조 지표의 K선이 상반기 여기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는 상승 반향성이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저항 구간은 이제 전고점 매물대인 4,100불까지 목표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 신호등 지표에서 이 초록색 매수 구간 중이고요. 이 위에 상단선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재차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구간을 이제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네. 배포하고 있으니 받아가셔가지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티라노 사단이 열심히 만든 우리 지표 같이 하시면은 많은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 토큰 13.24% 상승하고 있습니다. 3.935원입니다. 퀴즈톡 4.45% 상승하고 있습니다. 2.443원의 가격입니다. 옵저버 3.57% 상승해서 2.406원, 팬텀 2.7% 상승해서 125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2.52% 상승하고 있습니다. 1831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봉크 3.13% 하락하고 있네요. 0.0434원의 가격입니다. 펠라즈 3.03% 하락해서 2,404원, 스탯 3.02% 하락해서 193원입니다. 보바토큰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521원의 가격입니다. 로켓풀 2.59% 하락해서 28,970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코인 0.36%, 이더리움 0.5%, 테더 0.07% 상승하고 있고요. 페페 눈에 띕니다. 1.79% 상승하고 있습니다. 퀴즈톡 4.45%, 어댑터 토큰 13.2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급등 나와주기도 했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있는 어댑터 토큰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볼게요. 네, 어댑터 토큰 13.2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35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댑터 토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RWA 섹터 안에 속하는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댑터 토큰은 시가총액이 아직 100억 규모까지로 되는 이제 저시총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펌핑을 해줄 수 있는 코인 리스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요, 이 콘텐츠 제공 업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 역시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댑터 토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어댑터 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핑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펌핑이 자주 나온다면은 이제 매수 관점을 가져갈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펌핑 뭔가 좀 완전한 급등이 팍 나오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좋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저희 모범생인 네. 만큼 오늘 또 이제 대답이 술술 차분하게 나오시네요. 모범생처럼 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어댑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봉 나와주고 넥라인 구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네. 지금 구간에서 응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박스권
하단의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르게 본다라면은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고 고점을 막아주고 있는 이 형태. 어떤 패턴일까요? 점점 이렇게 낮춰주고 있는 거요? 네,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부근은 가격이 방어해주는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맞습니다. 그림을 안 그려줬는데도 이제 맞춘다는 거죠. 네, 제가 맞습니다. 랩터 전문가님만 나오면은 네. 혹시나 오늘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올까 고민을 하고 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제 이런 다들 거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추시면서 이제 본인이 매매하실 때도 이런 거를 이제 흡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센딩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중요한 구간은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응축 구간이다. 응축 구간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응축 구간을 이제 상방으로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해 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상방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4.34원 부근에 매물대가 형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4.34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방 쪽으로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이게 보시게 된다면은 원래 네. 보통 보수적으로 웃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꼬리부터 이런 상승 추세선을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종가와 이제 꼬리와 네. 가격 차이가 괴리감이 좀 심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로스 구간을 잡게 본다면은 일단 짧게 잡는다면은 하단 구간 매물대인 3.11원 정도 구간에다 로스를 설정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쪽 구간을 하단 쪽에 살짝 이탈한 이 꼬리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11원에 잡기보다는 좀 더 네. 낮은 구간인 2.8원 구간에다가 로스를 잡고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8원 구간에다가 스톱 로스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 주었으나 이 검정색 선인 240 이동평균선을 가격이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응축 중인 모습이고요. 240 이동평균선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럼 이 평선의 응축 이후 폭발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 폭발 관점은 어떻게 나와주느냐? 가격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 및 이탈하는 쪽에서 이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조지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상단 주요 저항 구간인 120 이동평균 및 60 이동평균선 네. 구름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지지 구간은 이제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구간은 응축 구간이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는 언제 하느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 60 이동평균선 및 12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아까 매물대 구간이었던 가격대가 네. 4.34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를 켜고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모두 K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보조지표상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지금 나가실 이유가 전혀 없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손절을 하신다면은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 그쪽 구간에서 손절을 한번 추천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제 관심 있게 어댑터 토큰을 보신 분들이 많은 전략을 세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급등이 나온 실시간 상승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코인들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쭉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코인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를 누르시면요.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자락에는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까지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평단 305원이었던 아이오타 322원에 나머지 올 매도하고 오늘 다시 들어갔습니다. 추매 더 하고 싶은데 어디쯤에 추매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아이오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분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네. 수익을 이제 자주 보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수익을 보실 때 뭐 항상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고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저희가 뭐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뭐 네이처 지표 그다음에 신호등 지표도 포함을 해서 다른 알트코인 질문도 이제 편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같이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오타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오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부근인 이제 네. 작도적 관점에서는 337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방 쪽으로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네. 재차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네이처 신호 이제 네. 상승 매수 관점 신호인 클로버 신호가 등장을 해주면서 쌍바닥 이후 이제 클로버 신호는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인데 쌍바닥 이후 클로버 신호 등장 그리고 쌍바닥 이제 추세 반전 신호에서 제가 매수 관점을 포인트를 드리는 게 20 고가 이평 그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는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 포인트를 드려요. 네. 근데 일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적 관점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추세가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은 22평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22동 평균선이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저항받아 주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337원에서 242동 평균선은 340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37에서 340원 정도 구간에서의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하단 280원 구간이 이제 저점 구간인데요. 네. 28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집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은 어디 구간까지 익절가를 노려볼 수 있느냐? 네.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지금 구간에서 보기에 이제 노란색 네. 불이죠. 노랑불에서는 이제 멈춰야 하는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 단점을 뭐 이쪽 구간에서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네. 올라갈 것이다는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격이 상방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 내려와주고 있고 네. 이 상단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가격 구간대인 370원에서 380원 구간에서 이제 2차 익절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올라 타님께서 이제 많은 수익 같이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신호등 지표 초록 구간에 메탈이 있던데 매수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메탈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네, 메탈 0.41%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668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메탈 매수 어디서 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메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인 코인의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네. 종가와 꼬리 간에 이제 가격 차이가 심해가지고 다음 고점부터 연결을 한 추세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상단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었고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상단 매물대 저항 구간인 2,76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이쪽 부분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이 고점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동평균선 네, 이렇게 뭉쳐 있는데 정배열 아니다. 빨간 선이 내려오고 있네요.
저게 모양이 있나요? 이게 응축중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뭉치면은 네. 이렇게 응축을 하고 폭발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전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평의 응축 이후 폭발, 응축 이후 폭발. 그러면 약간 보실까요? 이렇게 모아졌다가 다시 뽕 하고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모아졌다가 이제 확산, 이제 수렴과 확산이라고 하는데 응축과 네. 폭발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재밌네요. 네, 지금은 응축을 하고 네. 폭발이 시작점으로 의심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42동 평균선을 지금 가격이 버텨준 모습이고요. 네. 이 평선의 응축 이후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요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6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작도 관점에서 보았던 상단 매물대 구간 2760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면서 구름대 돌파해주면서 다음 전고 매물대 구간인 이제 이쪽 구간 3,100원 에서 3,200원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충분히 상승이 나줄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장기 보조지표 K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권 근처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마 지금 구간에서 상방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과매수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페일러 고점 폭발 네. 모습의 보조지표가 현상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을 주셨을 때 이제 리플시츠님께서는 저희 네. 신호등 지표를 이제 먼저 받아가셨는데 네.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시게 된다면은 오. 지금 초록색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네. 지금 이 상단 부근 저항 부근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이제 2,780원 정도 구간이에요. 네. 그럼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상단 매물대 부분과 겹쳐져 있는 구간이고요. 네. 이쪽 부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이 매물대 돌파 이후 지지 나와주는 구간과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2,780원 구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분할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의 신호등 지표를 활용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티라노 사단의 이 신호등 지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노란 색깔 부분을 너무 주의 깊게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 신호등 지표를 활용해서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시간 내내 대답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더리움 힘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샌드 신규 매수 관점 부탁드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샌드박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샌드박스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샌드박스 0.16% 상승하고 있네요. 642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샌드박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패턴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어떤 패턴일까요? 저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죠.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고점 부분 이렇게 형성을 한다면은 아직은 돌파하진 않은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락 추세가 강한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상단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을 지금 이탈하고 저항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네. 재차 24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공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쌍바닥 나와주고 넥라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4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면서 22동 평균선과 가격이 이제 함께 62동 평균선을 및 120동 평균선을 돌파해줘야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권도 가까운 위치이고요. 네. 아직까지 상승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다이버전스라든가 이런 게 신호 지표로서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및 중기는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기 보조지표가 이제 상승 시그널이기에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저항받은 점과 지금 이동평균선이 242동평균선 돌파 실패를 할 시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상승 시그널의 신뢰도는 조금 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이제 노란색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고 이 중단선인 24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기보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기준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지집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코붕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캐시 평단 0.07228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이캐시 현재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1.1% 하락하고 있네요. 0.072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질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좀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코봉님께서의 평단가가 0.07228원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캐시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0.00228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 수익 구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상승 채널을 작동을 해보셨더라면은 이제 네. 저희 방송을 이제 시청을 계속해서 해주셨더라면은 네.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보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상단부 부분에서도 이절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절을 못 하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절을 고려하시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 지지선 구간, 수평 지지 구간이다라고 할 만한 구간은 일단 매물대로 형성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물대 구간이 0.055원에서 0.06원 정도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단기 지지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세 혹은 응축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점 유지 그리고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박스권 상단 부근 이제 저항선 가격은 이제 0.0745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이긴 하지만 네.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분할 익절을 쳐야 될지 이동평균선 켜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을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 구간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다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네. 20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혹은 박스권 매물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부 부근까지 이제 네. 가격 방어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홀딩을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부 부근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단부 부근 혹은 이제 242동 평균선 부근이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과 맞다. 거의 242동 평균선이 박스권 하단부 부근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이제 분할 익절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익절을 어느 가격대에서 하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음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페페 신규 진입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페페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페페 1.79% 상승하고 있습니다. 0.0171원의 가격이네요. 전문가님께서는 페페 지금 신규 진입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페페도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페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상단 저항선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상단 저항선 부근이 이제 매물대로 따져 보았을 때 이제 0.0152원에서 0.0162원 정도 구간이었는데 네.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해주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단풍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신호가 등장을 한 시점에서 고점을 갱신해 줬으니까 난 추격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올라주고 있는 5 이동평균선이 상단 매물대 구간과 유사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장기적 네.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서 매수 타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과 응축 이후 상방적으로 폭발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발 가능성도 존재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는 지금 전부 다 과매수권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폭발 중이다라는 것도 보조지표를 통해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는 지금 제일 위쪽 초록색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준 다음에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단선 부분이 올라와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매물대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좋은 구간으로 작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전략을 좀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즈브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랩터 전문가님이 특별하게 준비하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코인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공개할 준비 되셨나요? 네, 일단 네. 두구두구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구두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은 네. 바로 솔라나 코인이고요. 네, 일단 솔라나 솔라나. 코인을 일단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진입을 했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네네네네.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솔라나를 짚고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5월 17일자에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네. 관심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5월 19일 매수 타점이 있었고 5월 20일 매수 타점이 있었는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일단 하락 추세선을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일 때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매물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이쪽 구간에서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시 고점 부근인 이쪽 구간에서 이절을 했게 됐다면은 플러스 5.35%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재차 리테스트 구간이 이쪽 구간에서 나와 주었죠. 물론 네. 최고점 구간으로 잡기는 했지만 이쪽 부분에서 진입 이후 홀딩 이후 무난하게 쌍봉이 나와줄 때 입절을 했더라면 플러스 11.2%를 기록을 하였겠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이제 방송을 달리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을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솔라나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솔라나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0.25%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만 4,300원의 가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또 가지고 오셨는지 또 지금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솔라나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도 관점상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코인이에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지금 하단부 부분이 잘못 작도가 되어 있는데 상승 채널이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코인이었고 이쪽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리테스트 네. 구간이 가격이 23만 1,600원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점 부근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네. 이쪽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리테스트 구간이 이었던 23만 1,650원 구간을 재차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서 아까 진입을 하셨던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 평단이 네. 아마 네. 얼마였을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솔라나 질문을 이미 주셨던 분이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솔라나는 네. 23만 평당 24만 7,600원. 24만 맞습니다. 7,600원. 네, 네. 기억이 났습니다. 네네. 23만 7,600원 정도 아니, 구간인데 24만입니다. 24만이에요? 구름구름님께서 네. 질문 주셨어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이실 텐데 아무래도 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손절을 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느 구간까지 조정이 들어와 줄 수 있느냐? 22동 평균선이
평균선이 지금 이평선의 응축 이후 상방이 폭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2동 평균선 구간이 23만 원 정도 구간인데 네. 하단 매물대 구간과 겹쳐지는 구간이죠. 네. 그러면 2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집이 가능한 관점이 가능하고요. 보시표를 끼고 모았을 때 가배수권에서 지금은 하락 시그널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나 상방 폭발 중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진입은 나쁘지 않다. 포지션을 이제 홀딩 관점으로서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시고 하나하나 봐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즈부 투데이 그리고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제가 출연할 예정이니까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 방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